This is the Genesis GV70. Oh God, even that feels so expensive. It really does just feel a lot more expensive than the German counterparts. It really, really does. 벤틀리와 롤스로이스의 나라 영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은 오만하고 한국은 겸손했다. 현대 아이오닉이 올해의 차로 선정되고 현대기아가 영국 시장 점유율 10.8%로 BMW와 벤츠를 제쳤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현대차 유럽 진출 당시 영국 딜러들은 이런 고철을 왜 팔아야 하냐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브렉시트로 수입차 관세 40% 폭등했는데도 영국인들이 한국 차만 찾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싱클레어입니다. 런던 메이페어에서 럭셔리카 딜러십을 운영하고 있죠. 우리 가문은 3대째 이 자리에서 영국 최고급 자동차들을 판매해왔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어요. 메이페어는 런던에서도 가장 비싼 땅입니다. 이곳에 매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성공의 상징이죠. 우리 고객들은 대부분 귀족이거나 금융가의 거물들, 그리고 중동에서 온 왕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지위와 품격의 표현이었어요. 어느 여름날 아침, 정부에서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럭셔리세와 환경세를 동시에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죠. 수입 고급차에는 추가로 4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거였습니다. 오후에 본사로부터 가격 인상 공문이 도착했어요. 평균 30에서 40% 인상이라니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제 외국 브랜드들은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아시아 브랜드들 말이에요.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더욱 빛날 때입니다. 한국차나 일본차 같은 대중 브랜드들은 더 이상 이 시장에서 버티기 힘들 겁니다. 수석 매니저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고객층이 현대나 도요타를 살 리는 없죠. 그건 택시 기사들이나 타는 차 아닙니까?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자신만만했어요. 특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들어보기 시작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대의 고급 브랜드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단골 고객 중 한 명인 러시아 출신 사업가 알렉세이가 매장에 들렀어요. 그는 항상 최고급 모델만 구입하는 VIP 고객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혹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알아?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브랜드 말씀이신가요? 우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매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브랜드죠. 알렉세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런던 시내에 새로 생긴 제네시스 매장 가봤는데 꽤 인상적이더군. 차도 한번 보고 싶어서 말이야.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우리 최고 VIP가 한국 차에 관심을 보이다니. 하지만 그냥 호기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알렉세이, 그런 브랜드는 시간 낭비입니다. 진짜 럭셔리를 원하신다면 역시 전통 있는 영국 차나 독일 차를 보셔야죠.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 에드워드,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할 때야. 그의 말이 왜 그렇게 신경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한국 차를 살 리는 없다고요. 일주일 후 또 다른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금융가에서 일하는 젊은 펀드 매니저 토마스였어요. 35살밖에 안 됐지만 이미 억만장자였죠. 에드워드, 제네시스 G70 시승해봤어? 그가 대뜸 물었습니다. 또 제네시스라니? 이번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토마스, 왜 갑자기 그런 브랜드에 관심을 갖는 겁니까? 당신 같은 분이 탈 차가 아니잖아요. 토마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편견 버려, 에드워드.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는 브랜드 히스토리보다 기술과 혁신이 중요한 시대야. 제네시스가 뭘 만들고 있는지 한번 봐. 놀랄 거야.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품격을 중시하는 매장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생 브랜드는 취급하지 않아요. 토마스는 실망한 표정으로 매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결정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 헬레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피카딜리에서 아트 갤러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요즘 고객들이 이상하게 한국차에 관심을 보여.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들어봤어? 헬레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거 요즘 첼시 쪽에서 꽤 보이던데. 디자인이 예쁘더라. 예쁘다고? 그게 다야? 왜 그렇게 무시해? 한번 알아보기라도 해봐. 시장이 변하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3대째 영국 최고급 차만 팔아왔어. 갑자기 검증도 안 된 아시아 브랜드를 들여올 수는 없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계속 제네시스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우리 VIP 고객들까지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옆 건물에서 맥라렌을 팔던 딜러가 현대 N 브랜드를 추가로 들여온다는 거였어요. 메이페어의 한국 차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곧 일어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 가족 안에서 말이죠. 며칠 후 집에 돌아와서 우편함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딸 빅토리아 이름으로 된 자동차 보험 계약서가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갱신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빅토리아가 몰던 중고 미니 쿠퍼 때문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 차종이 제네시스 G7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봤지만 분명했습니다. 제 딸이 한국 차를 샀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빅토리아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보험 서류를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빅토리아가 들어왔어요.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그녀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집에 계셨네요. 저는 보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지? 빅토리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네시스를 샀다는 게 사실이야? 제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빅토리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이번 보너스로 샀어요. 왜 나한테 상의하지 않았지? 우리 집안은 3대째 영국 프리미엄 카만 타왔잖아. 갑자기 왜 한국 차를 사는 거야? 빅토리아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반대하실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빠, 시대가 변했어요. 제 동료들 절반이 제네시스나 전기차를 타고 있어요. 동료들이 뭘 안다고 그래? 진짜 럭셔리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아빠, 빅토리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애들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나온 엘리트들이에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바보라서 한국차를 사는 게 아니라 똑똑하기 때문에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가치? 한국차에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거야? 빅토리아가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네시스 G70 사양표예요. 같은 가격대 영국차나 독일차와 비교해보면 장비가 2배는 더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5년 무상 보증에 무료 정비 서비스까지. 그게 다가 아니잖아. 자동차는 역사와 전통,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야. 브랜드 가치? 빅토리아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빠, 브랜드로 주행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주행하는 거예요. 제네시스가 유로 NCAP 안전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 받은 거 아세요? 영국 차들보다 높아요. 안전 점수가 다가 아니야. 품격이란 게 있어. 품격은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품질에서 나와요. 빅토리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한 번이라도 제네시스를 타보셨어요?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건 편견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집 차고에 한국 차가 서 있다는 게 창피하지도 않니? 빅토리아의 눈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창피한 건 아빠의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런던 금융가에서 제네시스 타는 게 이제는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여겨져요. 허세 부리지 않고 실용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과 이렇게 큰 의견 차이를 보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두 모였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아내 헬레나가 중재를 시도했어요. 에드워드, 한 번쯤은 빅토리아 차를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신도 빅토리아 편이야? 편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 내장 매출도 요즘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말에 뜨끔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매출이 30%나 감소했거든요. 빅토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제 상사 아시죠? 마크 윌리엄스 전무님. 그분도 롤스로이스 팔고 제네시스 G80 샀어요.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크 윌리엄스는 시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세요? 빅토리아가 계속했습니다. 똑같은 돈으로 더 나은 기술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분 말씀이 이제는 과시하는 시대가 아니라 실속을 차리는 시대래요. 다음날 아침 매장으로 출근하니 제임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어제 계약하기로 했던 고객 3명이 모두 취소했습니다. 다들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 분은 제네시스 매장에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우리 고객이 한국차 매장으로 간다니. 오후에 깜짝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오랜 단골 고객인 레이디 마가렛이었어요. 그녀는 진짜 귀족 출신으로 항상 최고급 차만 구입했습니다. 에드워드, 오랜만이에요. 레이디 마가렛, 어서 오세요. 새 차를 보러 오셨나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제네시스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레이디 마가렛, 그런 브랜드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요? 제 조카가 제네시스 지구십을 타는데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벤틀리보다 조용하고 편안하다면서요. 그건 과장된 표현일 겁니다. 레이디 마가렛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에드워드, 당신도 한번 타보고 판단하는 게 어때요? 선입견 없이 말이에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딸, 단골 고객들, 심지어 귀족까지 모두 제네시스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빅토리아가 제 서재를 노크했습니다. 아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빅토리아가 차 키를 내밀었어요. 한 번만 타보세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아요. 나는. 아빠, 싱클레어 가문은 항상 혁신을 받아들였잖아요. 증조부님도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꾸실 때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결국 옳은 선택이었고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열린 마음으로 봐주세요. 제가 왜 이 차를 선택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빅토리아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메이페어의 야경이 보였어요. 이 거리도 많이 변했습니다. 전통적인 영국 브랜드 매장들 사이에 새로운 브랜드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었죠. 정말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너무 과거에 매여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항감이 들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전통과 자부심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매장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더니 제임스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바로 옆 블록 에스턴 마틴 딜러가 제네시스를 추가로 들여온대요.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공식 발표문이 떠 있었어요. 메이페어의 또 다른 명품 딜러가 한국차를 들여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임스가 계속했습니다. 피카딜리 쪽 제규어 딜러도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 라인을 추가한대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런던 최고급 자동차 거리가 하나둘 한국차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왜 다들 이러는 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직원 올리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부유층 고객들이 한국차를 선호하기 시작했거든요. 젊은 애들이 뭘 알아? 하지만 그들이 미래 고객이잖아요. 올리버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대부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현대와 제네시스가 인기가 많고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난달 우리 매장 방문객이 40% 줄었어요. 반면 피카딜리 쪽 제네시스 매장은 항상 사람이 붐비더라고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죠. 우리 단골 고객 중 10명이 이미 제네시스를 구매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VIP 고객들이 정말로 한국차를 사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전문 저널리스트로 유명한 제러미 해리슨이 매장을 방문했어요. 그는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동차 평론가였습니다. 에드워드, 오랜만이네요. 제러미, 어서 오세요. 시승할 차라도 있으신가요? 제러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하러 왔어요. 다음 달 저희 잡지 특집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한국차의 영국 상륙. 그 충격과 파장이에요.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를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러미가 계속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도 고려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요?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전통만 고집하다가는 도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대째. 알아요. 전통 있는 가문이죠. 하지만 전통도 혁신 없이는 지속될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제네시스 전 라인업을 시승해봤는데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던가요? 모든 면에서요. 품질,
기술, 디자인, 가격, 경쟁력까지. 특히 제네시스 G90은 벤틀리 플라잉 스퍼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면에서는 더 뛰어났고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러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국 차를 들여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막내 직원 소피가 손을 들었어요. 사장님, 저희 세대는 이미 한국 문화에 익숙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그리고 이제는 한국 차까지. 더 이상 한국 제품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올리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기술력 면에서 한국 차가 정말 앞서 있어요. 전기차 분야에서는 현대가 유럽 브랜드들보다 훨씬 앞서 있고요. 제임스마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시장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영국 내 한국차 점유율이 10%를 넘었고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성장세가 무서워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퇴근 후 혼자 매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쇼룸을 둘러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때 이곳은 항상 고객들로 붐볐는데 이제는 하루에 몇 명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피카딜리 쪽 제네시스 매장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고객들이 차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 중년 신사, 심지어 나이 든 부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헬레나였어요. 여보, 아직 매장이에요? 응, 생각할 게 많아서. 빅토리아가 걱정하고 있어요. 아빠랑 화해하고 싶대요. 나도 그래. 하지만, 에드워드, 한 번쯤은 달라져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도 처음엔 당신을 반대하셨잖아요. 전통 있는 가문에 외부인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결국 받아들이셨고, 지금은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매장 최고 세일즈맨인 마커스가 사직서를 제출한 거예요. 마커스,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 사장님. 더 나은 기회를 찾았어요. 어디로 가는데? 마커스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네시스 매장이에요. 연봉도 30% 더 주고 무엇보다 미래가 있어 보여서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핵심 인력까지 한국차 매장으로 떠나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구수드 페스티벌은 영국 자동차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각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최고 기술과 디자인을 선보이죠. 저도 매년 참석해왔고 올해도 어김없이 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제네시스 부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국 브랜드들이 주로 자리하던 메인 구역에 한국 브랜드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죠. 믿을 수 없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제네시스 부스 앞에는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면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영국 브랜드 부스들은 상대적으로 한산했어요. 현대엔 비전 74라는 컨셉트카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970년대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차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복고적이면서도 미래적인 디자인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영국 왕실의 앤드루 왕자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앤드루 왕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에드워드 싱클레어 맞죠? 메이페어 딜러십 운영하시는. 네, 맞습니다. 전하께서 절 아시다니 영광입니다. 당신 매장에서 차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 차가 대단하더군요. 특히 이 제네시스 X 컨셉트카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왕자가 제네시스를 칭찬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방금 시승해봤는데 벤틀리보다 훨씬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기술도 놀랍고요. 영국 브랜드들이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앤드루 왕자가 떠난 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까지 한국 차를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네시스 부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G90 롱휠베이스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 인테리어 좀 봐. 벤틀리보다 더 고급스러운데?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이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시트 같아. 가격이 팬텀의 3분의 1이래. 말이 되나? 저도 조심스럽게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최고급 가죽과 리얼 우드, 그리고 정교한 마감.
솔직히 제가 다루는 영국 최고급 브랜드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앉아보시겠어요? 제네시스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뒷좌석에 앉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트가 자동으로 제 체형을 인식하고 최적의 포지션을 잡아줬어요. 마사지 기능이 작동하자 정말 편안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다양한 기능을 설명해줬어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극도로 조용한 실내, 에어 서스펜션의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영국 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특히 젊은 부유층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부스를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어요. 다음으로 현대 아이오닉 6 전시 구역으로 갔습니다. 완전 전기차인 이 모델은 미래 자동차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스턴 마틴의 전 수석 디자이너 조나단 케이시였어요. 조나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조나단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네시스에서 일해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2달 전에 이직했어요. 더 큰 가능성을 봤거든요. 한국 회사들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디자이너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하지만 에스턴 마틴의 전통과 역사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죠. 제네시스는 백지 상태에서 최고를 만들려고 해요. 그게 정말 흥미진진해요. 조나단과 헤어진 후 페스티벌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한국차에 대한 찬사가 들렸어요. 특히 젊은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차를 쿨하다, 혁신적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평가했어요. 언론 구역에서는 유명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올해의 스타는 단연 한국 브랜드야. 제네시스 지구십은 정말 게임 체인저야.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이라니. 현대엔 브랜드도 대단해. 성능으로는 포르쉐랑 비교해도 손색 없어. 영국 브랜드들이 긴장해야 할 거야. 더 이상 역사와 전통만으로는 못 버텨.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행사장 밖에서 우연히 우리 단골 고객인 헨리 경을 만났습니다. 그는 대대로 영국 차만 타온 진짜 귀족이었죠. 에드워드, 좋은 하루 보내고 있나? 네. 헨리 경도 구경 오셨군요. 헨리 경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 제네시스 지구십 계약했네. 정말이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시대가 변했어. 더 이상 브랜드만 보고 차를 사는 시대는 지났지. 내 손자가 그러더군. 할아버지, 이제는 스마트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헨리 경이 떠난 후 저는 주차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차 옆에 제네시스 G70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빅토리아의 차와 같은 모델이었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고 현대적이면서도 클래식한 요소가 조화롭게 녹아 있었어요. 아빠, 뒤돌아보니 빅토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너도 왔구나. 네.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아빠도 제네시스 부스 보셨어요? 응. 봤어. 빅토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구나. 빅토리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 인정하기 싫지만 충격적일 정도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 들은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영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라는 구수대에서 한국차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왕실, 귀족, 전문가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시대를 잘못 읽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구수드 페스티벌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제네시스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시승해보기로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메이페어에서 저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네시스 매장에 간다는 소문이 나면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말에 런던을 벗어나 옥스퍼드 근처 제네시스 매장에 가기로 한 거예요. 평소와 다른 캐주얼한 옷차림에 선글라스와 모자까지 썼습니다. 완벽한 변장이었죠. 매장에 도착했을 때 긴장이 됐어요. 혹시라도 누가 알아보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그냥 둘러보려고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편하게 구경하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매장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럭셔리하면서도 과하지 않고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매장과는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확실히 매력적이었어요. 지구십 롱휠베이스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도어를 열자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시승해 보시겠어요?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망설였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운전석에 앉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트가 자동으로 제 체형을 스캔하고 최적의 포지션을 잡아줬어요. 스티어링 휠과 미러도 자동으로 조절됐습니다. 시동 버튼을 눌러보세요. 버튼을 누르자 엔진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아니, 조용하다는 표현으론 부족해요. 거의 무음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조용하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네,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술이 적용됐거든요. 롤스로이스보다 더 조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롤스로이스보다 조용하다니? 과장이겠거니 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도로로 나갔습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자 부드럽게 속도가 올라갔어요. 파워는 충분하면서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밸런스였죠. 서스펜션이 정말 부드럽네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에요. 전방 카메라가 도로 상태를 미리 읽고 서스펜션을 조절합니다. 코너를 돌 때도 차체가 거의 기울지 않았어요. 직선 도로에서는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승차감이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뤄본 어떤 영국 차보다도 뛰어났거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체험해봤습니다. 음성 인식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터치 반응도 즉각적이었어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뒷좌석도 체험해보시겠어요?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항공 시트 같았어요. 다리 공간은 넉넉했고 마사지 기능과 통풍 시트, 그리고 개별 엔터테인먼트 스크린까지. 가격이 얼마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가격표를 보여줬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벤틀리 플라잉 스퍼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이 가격에 이 모든 게 기본이라고요? 네. 제네시스는 옵션 장사를 하지 않아요. 필요한 건 모두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시승을 마치고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떠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매장을 나오기 전 카탈로그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직원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더 자세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헬레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던데. 그냥 드라이브 좀 했어. 헬레나가 제 손에 든 카탈로그를 봤어요. 제네시스. 설마 가보신 거예요? 그래. 헬레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놀라웠어. 정말로. 얼마나요? 벤틀리나 롤스로이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어. 헬레나가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인정하시는군요. 그날 밤 빅토리아가 제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제네시스 시승하셨다면서요? 응. 어떠셨어요? 너무 늦게 알았구나.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빅토리아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빠, 이제라도 아신 게 다행이에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빅토리아, 네 차 한번 타봐도 될까? 빅토리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가실래요? 우리는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빅토리아의 G70가 서 있었어요. 제가 직접 운전해봤습니다. 역시나 훌륭했어요. 부드러운 주행감, 조용한 실내, 그리고 첨단 기술들. 무엇보다 딸이 왜 이 차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아빠, 저는 허세 부리려고 이 차를 산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겠다. 이제 이해가 가는구나. 다음날 매장에 출근했을 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원들에게 말할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명은 제게 선택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배타적인 신사 클럽 중 하나인 세인트 제임스 클럽. 이곳은 영국 상류층이 모여 비즈니스와 사교를 즐기는 곳입니다. 저도 15년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목요일 저녁 원래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위스키를 마시며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대화의 중심은 자동차, 특히 제네시스였습니다. 자네들 제네시스 지고 싶었나? 은행가 출신 윌리엄 경이 말을 꺼냈어요. 당연하지. 정말 인상적이더군. 부동산 재벌 찰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리처드가 거들었어요. 난 이미 계약했네. 벤틀리 컨티넨탈 GT89 말이야. 정말인가? 여러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래. 시승해보니 도저히 안 살 수가 없더군. 같은 돈으로 벤틀리보다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변호사 출신 앤서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 이제는 브랜드 로고보다 실질적 가치가 중요한 시대야. 맞아. 찰스가 동의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군. 아빠 세대는 브랜드를 샀지만 우리 세대는 기술을 산다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통과 역사는? 그게 럭셔리의 본질 아닌가? 윌리엄 경이 저를 바라봤어요. 에드워드, 자네야말로 잘 알지 않나?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자네 매장 매출은 어떤가? 뜨끔했습니다. 최근 매출이 45%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솔직히 어렵네. 저는 인정했습니다. 리처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에드워드, 현실을 봐야 해. 젊은 부자들은 이미 한국 차로 눈을 돌렸어. 그들이 미래 고객이야. 한국 브랜드가 단순히 싸서가 아니야. 앤서니가 보탰습니다. 품질도 뛰어나고 기술은 오히려 앞서 있어.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압도적이지. 찰스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우리 회사 임원진 차량 리스트야. 작년엔 80%가 독일차나 영국차였는데 올해는 절반이 제네시스나 전기차로 바뀌었어. 정말 충격적인 변화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클럽 주차장에도 제네시스가 10대나 있어. 윌리엄 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클럽의 오래된 회원인 제프리 공작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진짜 귀족 출신으로 영국 전통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인정합니다. 제네시스가 대단하다는 걸. 제 손자가 지구십을 샀는데 타보니 정말 놀랍더군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제프리 공작까지 인정한다니. 브랜드의 역사가 짧다고 무시할 게 아니야. 공작이 계속했습니다. 롤스로이스도 처음엔 신생 브랜드였어. 중요한 건 현재 만들어내는 가치야. 리처드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에드워드, 자네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내장에 제네시스를 들여오는 건 말이야. 글쎄, 우리는 전통이 있어서. 전통? 찰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전통 지키다가 망하면 무슨 소용인가? 해롭백화점도 이제 한국 브랜드 섹션을 대폭 확대했어. 윌리엄 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친구로서 조언하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태될 거야. 이미 메이페어의 다른 딜러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영국 최상류층이 모이는 클럽에서 한국차가 화제의 중심이 되다니. 집에 도착하니 헬레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요. 클럽 모임이었죠? 응. 오늘도 제네시스 얘기뿐이었어. 헬레나가 뭔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오늘 갤러리 고객이 가져온 제네시스 지구십 브로셔예요.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갤러리 고객이? 미술품 컬렉터 데이비드 스미스 있잖아요. 페라리 3대 가지고 있던 사람. 그가 이번에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을 샀대요. 데이비드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과시하는 시대는 끝났대요. 이제는 스마트한 선택을 하는 게 진짜 부자의 자세래요. 다음날 아침 매장에 도착하니 제임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뭔데? 이번 달 판매 실적이 역대 최저예요. 단 3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3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반면 피카딜리 쪽 제네시스 매장은 이번 달에만 87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우리가 3대 팔 동안 그들은 87대를 팔았다니. 직원들 사기도 바닥이에요. 제임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때 젊은 직원 올리버가 뛰어 들어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로열 오토모빌 클럽에서 발표했는데요. 올해의 차로 제네시스 지구십이 선정됐대요. 뭐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로열 오토모빌 클럽은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단체였어요. 그들이 한국 차를 올해의 차로 선정하다니. 제임스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심사평을 보세요. 벤틀리와 롤스로이스를 능가하는 품질과 기술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 선정 이유래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모든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에 동업자인 마틴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10년째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죠. 에드워드,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마틴이 서류를 꺼냈어요. 나 제네시스와 계약했어. 다음 달부터 우리 켄싱턴 지점에서 제네시스를 판매할 거야. 뭐라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상의했으면 반대했을 거잖아. 하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야.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저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메이페어, 매장도 같이 하자. 마틴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놨어요.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헬레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당신을 지지해요. 빅토리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싱클레어 가문은 항상 시대를 앞서갔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며칠째 고민하던 문제를 꺼내놓기로 했어요. 다들 알다시피 우리 매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이대로 가면 6개월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아. 헬레나와 빅토리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네시스를 들여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 하지만 3대째 이어온 전통을 깨는 게 쉽지 않네. 빅토리아가 태블릿을 꺼내들었어요. 아빠,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한 달간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화면에는 각종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312%예요. 반면 전통적인 영국 브랜드들은 평균 마이너스 18% 성장이고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아니에요. 빅토리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트렌드예요. 특히 35세 이하 고소득층의 74%가 다음 차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고려하고 있고 그중 1위가 제네시스와 현대예요. 헬레나가 거들었어요. 나도 갤러리 운영하면서 느껴요. 젊은 컬렉터들은 이제 과시보다는 가치를 중요시해요. 그들에게 제네시스는 스마트한 선택의 상징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쌓아온 명성은? 저는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빅토리아가 일어나서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을 가리켰어요. 할아버지가 1952년에 딜러십을 시작하셨을 때 모두가 말렸대요. 전쟁 직후라 자동차 사업은 미친 짓이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미래를 보셨잖아요. 그녀가 이어서 아버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1980년대에 일본차 수입을 고려하셨대요. 비록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변화의 필요성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 차례예요. 빅토리아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싱클레어 가문의 진짜 전통은 고집이 아니라 혁신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헬레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결혼할 때 기억나요? 당신 부모님이 반대하셨죠? 내가 예술가 집안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그때 말했어요. 시대가 변했다고. 사랑이 가문보다 중요하다고. 그때와 이건 다르지? 아니에요. 같아요. 헬레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점에서요. 그때 평소 과묵한 아들 알렉산더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케임브리지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막내였죠. 아빠, 저희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코닥이 왜 망했는지 아냐고.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개발하고도 필름 사업을 지키려다 망했대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똑같아요. 시장은 이미 변했는데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미래가 없어요. 빅토리아가 다시 태블릿을 들었어요. 아빠, 제네시스 본사에서 보낸 제안서예요. 메이페어 지역 독점 딜러십 권한을 주겠대요. 조건도 파격적이고요. 언제 연락한 거야? 제가 알아봤어요. 아빠를 위해서요. 저는 제안서를 읽어봤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초기 투자 지원, 직원 교육, 마케팅 지원까지. 3개월 안에 수익을 못 내면 계약 해지도 가능해요. 빅토리아가 설명했습니다.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헬레나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다 지지할게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도전조차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알렉산더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졸업하면 아빠 사업 도울게요. 제네시스든 뭐든 가족 사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가족의 지지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다들 괜찮겠어? 만약 실패하면 실패는 없어요. 빅토리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영국 최고의 딜러예요. 브랜드가 바뀐다고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메이페어의 야경이 보였어요. 이 거리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돌아서서 가족을 바라봤어요. 좋아. 해보자. 제네시스를 들여오겠어. 빅토리아가 벌떡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헬레나도 일어나 우리를 안았어요. 이게 바로 싱클레어 가문이에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알렉산더도 합류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예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이상하게도 사진 속 두 분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매장에 제네시스를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올리버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올리버가 외쳤습니다. 기다렸어요. 사장님, 제임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미래가 생겼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브랜드를 배워야 하고 기존 고객들을 설득해야 해요. 걱정 마세요. 소피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팀이잖아요. 무슨 브랜드든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제네시스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싱클레어입니다.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바로 계약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제네시스 유럽 본부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30년 전통을 바꾸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축하합니다. 미스터 싱클레어. 제네시스 유럽 대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한 파트너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한국 본사 방문을 초대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한국이요? 네. 우리의 철학과 기술을 직접 보시면 확신이 서실 겁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계약했어. 이제 우리는 제네시스 딜러야. 빅토리아가 샴페인을 가져왔습니다. 축하해요. 아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국에 가기로 했어. 정말요? 헬레나가 놀랐습니다. 신나겠는데요. 같이 가면 좋겠지만 비즈니스 트립이라. 괜찮아요. 다녀와서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빅토리아가 말했어요. 아빠, 한국 가시면 현대차 그룹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실 거예요. 제 친구가 작년에 갔는데 완전히 미래도시 같았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정말 옳은 결정을 한 걸까?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미래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효율적이면서도 세련됐어요. 제네시스에서 보낸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스터 싱클레어.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전기차 충전소들. 한국은 전기차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현대차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예술품 같았어요. 미스터 싱클레어, 환영합니다. 글로벌 세일즈 담당 전무가 저를 맞았습니다. 한국까지 오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역사, 비전,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우리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죠. 자동차, 로보틱스, 도심항공, 수소에너지까지. 화면에 나타난 미래 도시의 모습이 놀라웠어요. 자율주행차, 하늘을 나는 택시, 로봇이 배달하는 일상.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이미 많은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은 현대차의 심장부였어요. 여기서 12,000명의 연구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 같은 거대한 부지에 최첨단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먼저 디자인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클레이 모델링부터 가상현실 디자인까지 모든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은 역동적인 우아함입니다.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융합했죠. 디자이너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젊은 디자이너가 다가와 영어로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럽차를 따라하지 않아요. 한국만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음은 전기차 개발동이었습니다. 아이오닉 6의 개발 과정을 설명받았어요. 공기저항계수 0.21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양산차 중 최고 수준이죠. 풍동 실험실에서 실제 테스트하는 모습도 봤어요. 거대한 팬이 돌아가며 차체에 바람을 불어넣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배터리 기술도 자체 개발하나요? 네. 우리는 배터리부터 모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직접 개발합니다. 수직 계열화로 품질을 완벽하게 통제하죠. 점심은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미슐랭 수준의 음식이 나왔어요. 직원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군요. 행복한 직원이 좋은 차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오후에는 주행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거대한 테스트 트랙이었어요. 여기서 모든 차량을 극한까지 테스트합니다. 제네시스 G90 일렉트리파이드를 직접 시승해봤습니다. 전문 드라이버가 옆에서 차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는 법을 알려줬어요. 고속 주회로에서 시속 200km까지 밟아봤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도 인상적이었고요. 이 정도 성능이면 어떤 유럽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비교가 아니라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은 성남에 있는 제네시스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일반 딜러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여기는 차를 파는 곳이 아니라 브랜드를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1층은 갤러리 같았어요. 차량이 예술품처럼 전시되어 있었고 카페와 라이브러리도 있었습니다. 고객이 부담 없이 와서 차를 경험하고 문화를 즐기길 원합니다. 2층에는 개인 맞춤 공간이 있었어요. 고객이 원하는 색상, 재질, 옵션을 직접 선택하고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영국에도 이런 공간을 만들 계획인가요? 네. 메이페어 매장을 이런 컨셉으로 리뉴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회장과의 만남이었어요. 미스터 싱클레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장은 예상과 달리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영국 시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아직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품으로 증명할 겁니다. 품질과 기술, 그리고 진정성으로요. 회장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창밖에는 건설 중인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싱클레어 씨도 그 파트너 중 한 분이고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제네시스를 단순히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봐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고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현대차 그룹이 이 정도 규모와 기술력을 가졌다니,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도시가 이제는 미래 도시가 되어 있었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네시스와 함께라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거야. 런던에 도착해서 곧바로 매장으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사장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웠어. 우리가 정말 대단한 파트너를 얻었더라. 그리고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우리도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매장 리뉴얼, 직원 교육, 마케팅 전략 수립,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리뉴얼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들이 공사장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영국차만 팔던 싱클레어 매장이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제네시스가 들어온대. 정말? 싱클레어가? 시대가 변했구나. 3주간의 공사 끝에 매장이 완성됐습니다. 제네시스 스튜디오 컨셉을 적용한 새로운 공간이었죠. 1층은 오픈 갤러리, 2층은 프라이빗 라운지로 꾸몄습니다. 오픈 전날 밤,
가족들과 함께 매장을 둘러봤어요. 와, 아빠 정말 멋져요. 빅토리아가 감탄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네요. 헬레나도 놀라워했어요. 알렉산더가 2층 라운지에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뷰가 끝내줘요. 메이페어 전체가 보여요. 제네시스 본사에서 보낸 차들이 도착했습니다. G90, G70, G80, 그리고 일렉트리파이드 G70까지. 조명 아래 빛나는 차들을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직원들이 일찍 모였습니다. 모두 새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준비됐나요, 여러분? 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고객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헨리 경이었어요. 에드워드, 축하하네. 드디어 시대를 읽었군. 감사합니다. 헨리 경. G90 시승하러 왔네. 가능한가? 물론입니다. 두 번째 고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경쟁 딜러인 벤틀리 매장 사장 토머스였어요. 에드워드, 용기 있는 결정 축하해. 토머스, 고마워. 나도 고민 중이야. 제네시스 말이야. 어떤 것 같아? 직접 봐. 놀랄 거야. 오전 내내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젊은 커플, 중년 신사, 심지어 다른 딜러 사장들까지. 점심시간, 제임스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사장님, 벌써 시승 예약이 50건 넘었어요. 정말? 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에요. 오후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가디언, BBC까지. 미스터 싱클레어, 왜 제네시스를 선택하셨나요?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통이 아니라 혁신에 있습니다. 영국 전통 브랜드를 배신한 건 아닌가요? 배신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걸 제공하는 게 우리 역할이죠. 저녁 6시, 그랜드 오프닝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초대받은 VIP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앤드루 왕자도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싱클레어,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세인트 제임스 클럽 회원들도 대거 참석했어요. 모두가 제네시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이라니. 벤틀리보다 조용한 것 같은데? 파티 중간에 서프라이즈 게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제네시스 글로벌 디자인 총괄이었어요. 런던까지 와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싱클레어 매장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메이페어에 제네시스가 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죠. 그가 디자인 철학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참석자들은 매료됐습니다. 밤 9시, 파티가 끝날 무렵 집계가 나왔어요. 사장님, 오늘 하루 계약이 12대예요. 12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것도 모두 현금 구매예요. 직원들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빅토리아가 제 팔을 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다음날 아침 신문들이 도착했습니다. 싱클레어, 메이페어의 새바람, 전통 딜러의 혁신적 변신, 제네시스, 영국 상류층 공략 시작. 모든 기사가 호의적이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롤스로이스를 20년간 타온 러시아 부호 블라디미르가 G90을 구매한 거예요. 왜 제네시스를 선택하셨나요?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스마트한 선택이 진짜 럭셔리죠. 그의 구매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부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47대, 예전 평균의 15배였어요. 제임스가 감격해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런데 정말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픈 3개월 후 우리 매장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기 전부터 고객들이 기다렸고 주말에는 시승 대기가 2시간을 넘었어요. 사장님, 이번 달 판매 목표 200% 달성했습니다. 제임스가 보고서를 들고 뛰어왔어요. 200%. 저도 놀랐습니다. 네, 특히 G90 일렉트리파이드가 품귀 현상이에요. 본사에 추가 물량 요청했는데 3개월 대기래요. 성공의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먼저 입소문이 빨랐어요. 초기 구매자들이 SNS에 올린 후기들이 화제가 됐죠. 벤틀리 팔고 제네시스 샀는데 전혀 후회 없음. 롤스로이스보다 조용하고 편안해. 이 가격에 이런 차를 살 수 있다니. 두 번째는 서비스였습니다. 제네시스의 유어 제네시스 서비스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집까지 차를 가지러 오고
정비 후 다시 가져다주는 서비스였죠. 우리 고객들은 시간이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서비스가 정말 매력적이죠. 올리버가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BBC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영국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있는데 싱클레어 매장을 메인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일주일간 촬영팀이 매장에 상주했어요. 저와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 인터뷰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고객의 인터뷰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엘리자베스 박사였어요. 저는 평생 제규어를 탔어요. 영국인의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제네시스를 타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애국심으로 차를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가치로 선택하는 시대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매장 방문객이 평소의 3배로 늘었어요. 에드워드. 어느 날 마틴이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우리 켄싱턴 매장도 대박이야. 네 덕분이야. 내 덕분이 아니라 제네시스 덕분이지. 아니야. 네가 먼저 시작했기에 우리도 따라올 수 있었어. 그때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네시스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스터 싱클레어, 축하드립니다. 유럽 최우수 딜러로 선정되셨습니다. 정말이요? 우리가요? 네. 3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낸 건 처음입니다. 시상식에 초대하고 싶은데 한국에 다시 오실 수 있나요? 2번째 한국 방문. 이번엔 가족과 함께였어요. 시상식장에는 유럽 각국의 딜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 중에서 우리가 1등이었어요. 싱클레어 패밀리는 단순히 차를 판 게 아니라 문화를 바꿨습니다. 시상식에서 회장이 말했어요. 트로피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빅토리아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매장에는 트로피를 전시했습니다. 고객들이 사진을 찍어가곤 했어요. 이 상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예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영국 내 제네시스 판매 1위 딜러가 됐습니다. 한때 망하기 직전이었던 매장이 완전히 부활한 거예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조지 경이었어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셨죠. 에드워드, 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전통을 바꿨는데. 조지 경이 미소 지었어요. 네 아버지도 항상 말씀하셨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넌 그걸 실천한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성공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영국 딜러들이 벤치마킹하러 왔고 심지어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견학을 왔어요. 비결이 뭔가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고객의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1년 후 우리는 2번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번엔 런던 시티에 금융가 직원들을 겨냥한 전략이었죠. 오픈 첫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에는 제 딸 빅토리아의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빅토리아 아버지 매장이라며? 우리도 제네시스 살 거야. 빅토리아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모두 제네시스를 탑니다. 저는 지구 10, 헬레나는 G7T, 빅토리아는 그대로 G7T, 알렉산더는 G7T 슈팅 브레이크. 가족 모임 때 주차장에 나란히 선 제네시스들을 보면 뿌듯합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헬레나가 말했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유럽 전체 1위야.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딜러를 시작한 지 정확히 1년. 메이페어 거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영국 전통 브랜드들만 있던 이곳에 이제는 제네시스, 현대 아이오닉 매장들이 당당히 자리 잡았어요. 우리 매장은 메이페어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와 사진을 찍을 정도였죠.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임스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뭔데? 윈저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왕실 행사용 차량으로 제네시스를 고려하고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왕실이 한국 차를 공식 차량으로 검토한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데 내일 담당자가 직접 방문한대요. 다음 날 왕실 차량 담당관이 매장을 찾았습니다. 미스터 싱클레어, 제네시스 지구10 롱휠 베이스를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2시간에 걸친 시승과 설명 후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훌륭하네요. 왕실 구성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품질입니다. 일주일 후 공식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제네시스 5대. 영국 왕실이 한국 차를 구매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파장이 컸습니다. 왕실도 인정한 한국차, 제네시스, 벤틀리와 롤스로이스를 제치다.
주문이 폭주했어요. 하루에 5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자동차 업계의 인식 변화였어요. 제규어 랜드로버 CEO가 공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네시스는 훌륭한 경쟁자다. 우리도 더 노력해야 한다. 벤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브랜드의 도전이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구수드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였어요. 내년 페스티벌에서 싱클레어 매장이 제네시스 특별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요? 네. 영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제네시스 딜러시잖아요. 당신들의 스토리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해요.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우리 매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지원자가 쇄도한 거예요. 옥스퍼드 MBA 출신입니다. 꼭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롤스로이스에서 10년 일했습니다. 제네시스의 미래를 봤어요. 이제 우리는 최고의 인재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가족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알렉산더가 대학을 졸업하고 매장에 합류했습니다. 아빠, 저는 디지털 마케팅을 맡을게요. 젊은 고객층을 더 끌어올 자신 있어요. 그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가상현실로 차를 체험하는 서비스, 유튜브 채널 운영, 인플루언서 마케팅. 덕분에 20대 고객이 300% 늘었어요. 알렉산더가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빅토리아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금융권 인맥을 활용해 시티의 금융인들을 대거 고객으로 만들었죠. 아빠, 이번 달에만 골드만삭스 직원 15명이 계약했어요. 어느 날 제네시스 본사 회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미스터 싱클레어,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어 주셨어요. 과찬이십니다. 런던에 제네시스 하우스를 만들 계획인데 총괄 운영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제네시스 하우스는 브랜드 체험 공간이자 문화 공간이었어요. 뉴욕과 서울에 이어 세 번째였죠. 영광입니다. 맡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었어요. 망해가던 전통 딜러가 영국 최고의 제네시스 딜러가 되고 이제는 유럽 진출의 핵심 파트너가 됐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건배, 헬레나가 샴페인을 들었어요. 싱클레어 가문의 새로운 전통을 위하여,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위하여. 빅토리아가 덧붙였습니다. 미래를 향한 혁신을 위하여. 알렉산더도 거들었어요. 저는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메이페어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였습니다. 거리에는 제네시스들이 즐비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영국 자동차 업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되 혁신을 받아들인 용기 있는 선택의 상징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영국 전통 자동차 딜러가 한국차로 완전히 변화한 에드워드 싱클레어 사장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대째 이어온 전통과 자부심을 버리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했고 용기 있게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망해가던 매장은 영국 최고의 제네시스 딜러가 됐고 이제는 유럽 전체에서 주목받는 성공 사례가 됐죠. 영국 왕실까지 인정한 한국차의 위상,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가치로 선택하는 시대. 과시가 아닌 실용을 추구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한국 자동차가 영국 상류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분야에서 편견을 깨고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공유를 부탁드려요. 한국 브랜드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 놀라운 변화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